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할까? 이 질문 어때요? 너무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답이 나오지 않나요? 하지만 말이죠.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재정학의 바이블 이중구, 조명원 교수님의 교자를 바탕으로 이 흥미진진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자에 붙는 세금이 줄면 당연히 저축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하지 않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정책가들이나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은 그럴 것 같은데에서 멈추는 학문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지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학문이거든요. 과연 현실도 우리의 상식과 같았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이 논쟁의 핵심이 뭔지 딱 짚어보고 세금 깎아주면 저축 늘어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곧바로 그거 아닌데? 하는 강력한 반론들을 확인해보고 실제 미국에서 이걸 정책으로 실험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탈탈 털어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제학자들은 세금이 저축에 영향을 주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훨씬 더 정밀하게 그 정도를 측정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들만의 특별한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저축의 이자율 탄력성.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파오죠? 괜찮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저축의 민감도 테스트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깎아줘서 내가 실제로 받는 이자가 1% 올랐을 때 내 저축액이 과연 몇 퍼센트나 꿈틀거리는지 그 민감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뭐다? 세금 정책에 저축이 아주 격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민감도 점수 과연 몇 점이나 나왔을까요? 이걸 처음으로 제대로 계산해서 경제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가 세금을 낮추면 저축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거의 시조새 같은 근거가 됩니다. 때는 1978년 마이클 보스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들 말로만 그럴 거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숫자로 한번 증명해보겠어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과거 수십 년치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자율과 저축, 이 둘 사이에 정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침내 찾아낸 숫자 바로 이겁니다. 0.2에서 0.4. 이것이 바로 그가 계산해낸 저축의 이자율 탄력성, 즉 민감도 점수였습니다. 자, 0.2에서 0.4.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주 쉬워요.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서 우리가 실제로 받는 이자율이 딱 1%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면서 저축을 0.2에서 0.4% 정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만 보면 에게 겨우 그 정도?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라 전체의 저축액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 소식이었습니다. 와, 세금 정책으로 저축을 이렇게 늘릴 수 있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를 손에 쥔 셈이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학문의 세계, 특히 경제학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떤 주장이 짠 하고 멋지게 등장하면 전 세계의 다른 학자들이 어디 한번 보자 하고 현미경을 들고 달려들거든요. 보스킨의 연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하, 교수님, 이제 끝났네요. 답 나왔네. 세금 깎아주면 저축 늘어나는 거 맞네요?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다른 경제학자들이 보스킨의 연구를 이리저리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잠깐만요, 보스킨 교수님. 그 계산 방식 진짜 맞아요? 하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다른 중요한 변수들을 빼먹은 건 아닌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하면서 말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당시에 치열했던 학문적 전쟁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스킨이 0.2에서 0.4라는 꽤 의미 있는 숫자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연구들 보세요. 프렌드와 헤즈브룩, 하우스만과 포터바 같은 쟁쟁한 학자들이 다시 계산해보니까 숫자가 어때요? 거의 0.빵이에요, 빵.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세금을 깎아주든 말든 저축은 그냥 꿈쩍도 안 한다는
보스킨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통계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싸움이 끝나질 않으니까 경제학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좋아, 그럼 책상 앞에서 싸우지 말고 실제로 정책을 써봤을 땐 어땠는지 현실 세계로 한번 가보자 하고요. 그 무대가 된 것이 바로 미국의 개인 퇴직계좌 IRA 제도입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야심찬 정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IRA, 개인퇴직계좌라는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통장에 저축하면 세금 팍팍 깎아줄게요.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저축을 막 늘려야겠죠? 정말 이 정책 대성공을 거뒀을까요?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 IRA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돈 어디서 난 돈이야?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정말로 외식 한 번 덜하고 옷 사는 거 한 번 참아서 새롭게 만들어낸 저축일까요? 아니면 그냥 옆에 있던 일반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세금 혜택 주는 IRA 계좌로 옮겨놓기만 한 걸까요? 이 둘은 정책 효과 측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까봤더니 결과가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좀 씁쓸했어요. IRA 계좌로 들어온 돈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저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던 예금이나 다른 투자 상품에서 돈을 빼서 세금 혜택이 있는 IRA 계좌로 자산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저축 총액을 늘린 게 아니라 저축의 간판만 바꿔단 셈이죠. 결국 IRA가 만들어낸 진짜 새로운 저축은 아주 미미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이 정보가 바랐던 이상적인 그림이죠. 사람들이 와, 세금 혜택 좋다 하면서 실제 소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저축을 새롭게 늘리는 것. 이게 바로 총저축 증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다고요? 오른쪽 시나리오, 즉 자산 이동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냥 이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빼서 저쪽 주머니로 옮긴 것뿐 총액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릴 시간이네요. 우리가 통계 분석부터 실제 정책 실험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확실해진 건 딱 하나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저축이 늘겠지 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믿음이 현실에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기나긴 논쟁의 쇠기를 막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개인저축과 국민저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저축을 이야기할 땐 국민저축을 보는데 여기에는 개인들의 저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축도 포함되거든요. 실제로 1980년대 미국의 경험을 깊이 분석했던 경제학자 보즈 워스는 이렇게까지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믿음, 그거 틀린 걸로 증명됐다라고 말이죠. 아주 직설적이죠? 도대체 왜 이런 결론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자 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저축이 눈에 띄게 확 늘어난다는 강력한 증거, 생각보다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런 세금 혜택은 새로운 저축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돈의 통장 이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요. 설령 운이 좋아서 개인 저축이 조금 늘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만큼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정부 창고는 어떻게 되죠? 비게 되죠. 이게 바로 정부 저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결국 개인 주머니는 100원 채워졌는데 정부 주머니에서 200원이 빠져나가면 나라 전체의 총저축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쭉 보셨듯이 세금을 깎아주는 카드가 저축을 늘리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불분명해요. 그렇다면 정말로 한 나라 전체의 저축을 늘려서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다른 정책들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건 교과서에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정책가와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